자, 124페이지고요. 이제 상태 변화 열 에너지 볼 건데요. 열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항상 상태 변화를 할 때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뭔가 물질이 변화할 때는 열이 움직이거든. 열이 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거나 나간다. 처음에는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되는데요. 내가 가진 열 에너지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니까 막 이렇게 들떠 있다가 점점 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과정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도로 따지면 냉각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다가 냉각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응고, 액화, 승화가 되는데 승화는 이제 기체가 고체가 되면 승화가 되겠죠. 이게 뭔가가 식어가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냉각할 때 온도 변화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상태 변화를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요. 평형 구간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죠? 밑에 화살표 이제 옆에 보시면요. 상태 변화하는 동안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상태 변화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그래프 보시면요. 이제 얼기 시작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어느 점 이렇게 써 놓으세요. 물이 액체 상태에서 얼 때 우리가 어느 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가 되고 이제 고체가 될 텐데요. 기체가 액체가 될 때를 우리가 이제 액화라고 그랬죠. 액화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온도 변화가 없어요.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기체가 액체 상태로 이제 상태 변하는 곳이고 상태 변하면서 에너지를 내뱉으니까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상태 변하는 구간에서는 기체도 존재하고 액체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기체가 액체로 이제 변하는 구간이고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응고라고 그랬죠. 응고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액체가 고체로 될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이제 방출시키니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요.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구간은 냉각 조건이고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이라고 해요. 발열 혹은 열 방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조건이고 가열하는 조건이 되겠고요. 이따가 할게요. 여기는 이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이라고 하고요. 과학에서는 그리고 열을 흡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은 냉각 조건에서는 액화와 응고와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승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기 시작한다 어느 점 써놓으시고 가를 보시면요. 가와 다는 오른쪽에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고 열 에너지를 잃는 구간이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있죠. 나 구간에서는요. 이제 응고인데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구간에서는 나 구간 온도가 일정하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상태 변하는 곳에서는 공존해요. 두 가지의 상태가. 그래서 지금은 응고 조건이니까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하겠죠. 이때 응고가 일어나는 온도를 어는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번에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입자 배열을 보시면요. 냉각 조건에서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서 규칙화돼요.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예를 들면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는 열 에너지 방출되는데 액화열 방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응고될 때 방출이니까 응고열 방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에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승화열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액화가 될 때는 항상 열을 방출해요. 그리고 응고가 될 때도 열을 항상 방출해요. 그리고 승화열 중에서도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열은 항상 방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액화열은 흡수가 없어. 항상 액화가 될 때는 항상 열을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더운 여름에 수증기가
막 맺혀가지고 너무 이제 공기 중 수증기가 많아가지고 물방울이 되면은 좀 습해지잖아요. 덥잖아요. 그죠? 액화열을 방출시키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무덥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니까. 응고열도 마찬가지예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눈이 내릴 때 조금 따뜻해지는 이유가 응고열이 될 때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이 좀 약간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눈이 올 때 조금 너무 영하 온도가 아니라 한 영상이나 0도 주변에서 항상 눈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눈이 오면 포근함을 느끼는 이유가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혹은 스마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화열은 항상 방출, 응고열은 항상 방출, 스마열은 항상 방출이에요. 알겠죠? 자, 밑에 이제 표에다가 별표를 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열에너지의 출입돼 있는데요. 지금 요 조건들 액화가 되거나 응고가 되거나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같은 조건은 열에너지를 항상 방출하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을 방출하면서 굉장히 막 움직임이 활발하다가 점점 열을 방출하면서 둔해지는 거예요. 입자의 운동성은 둔해지고요. 입자가 운동성이 둔해지니까 입자 배열은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규칙적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고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한다. 이건 다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죠. 운동성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고요. 입자 사이에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 인력은 커진다 그랬죠. 강해진다. 자, 오른쪽에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은 이제 열에너지 방출만 했지만 열에너지 흡수는 이제 반대되는 것만 찾으시면 되죠. 이 단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상태 변화 시 열에너지 출입 이용.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얘가 헷갈리니까 그때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시고요. 1번에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죠. A, D, F가 되겠고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고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E가 되겠죠. B, C, E. 2번은요. 지금 액체 물질을 냉각할 때라고 했으니까 액체에서 시작해서 고체가 될 때까지예요. 그래서 가는 액체, 그 다음에 나는 액체 고체가 공존, 그 다음에 다는 그 다음에 고체가 되겠죠. 나 같은 경우는 액체 플러스 고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돼 있는 나가 되겠죠.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은요. 이거는 물질이 고체와 기체네요. 그러니까 왼쪽은 기체가 되겠고 오른쪽은 고체죠. 기체가 고체로 상태 변할 때 물질은 열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열 가지고 있던 열을 방출하면서 입자의 운동은 둔해지고요. 그래서 입자는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규칙적으로 변열된다. 되겠죠? 예. 이번에는 왼쪽에 다시 돌아오셔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인데요. 가열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가열 조건 여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열에너지를 흡수한 내 입장에서 열을 주변에서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 입장에서는 가열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조건이에요.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 보시면요.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지는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야 되잖아요. 입자와 입자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끊어주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때 이제 가열해주는 그 온도에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밑줄 하세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입자들 사이에 인력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입자 사이 거리를 멀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끓기 시작돼 있는데요. 왼쪽에 Y축에 끓기 시작했죠. 요 옆에다 끓는 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네, 이번에는 고체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고체, 액체, 기체가 되겠고요.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는 융해, 녹는 거. 그리고 이때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와 액체가 공존해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기화라고 하고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상태 변화하고 액체와 기체가 공존을 해요. 알겠죠? 그리고 가열 조건이고 열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흡수해서 내가 간 인력을 이제 주변 입자들 사이의 인력을 끊는 단계가 요 가열 조건, 흡열 조건이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기화가 되는 온도를 끓는 점, 녹는 점,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융해가 되는 거는 녹는 점. 근데 녹는 점은 어느 점하고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오른쪽을 보시면요, 가와 다는 온도가 서서히 높아진다. 열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나는요, 온도가 일정하다. 여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나가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일정한 거죠. 오른쪽에다 밑줄에 넣으세요. 상태 변화하면서 가해준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자, 밑에 똑같이 보시면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이제 열을 이제 흡수하는 거잖아요.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는 열 에너지 흡수돼 있는데요. 융해열 흡수예요. 그죠?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기화열이죠. 그래서 기화열 흡수, 융해열은 항상 흡수. 그 다음에 승화열 중에서도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은 항상 흡수예요. 그래서 기화열 흡수, 융해열 흡수, 승화열 흡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주변에 이제 물 같은 거 뿌리잖아, 그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기체가 증발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물 같은 걸 뿌리면요,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얼음 주위에 가면 우리가 시원해지는 건요, 얼음이 녹으면서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융해가 되잖아요. 이때 융해가 될 때 열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 주변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끼는 이유가 융해열을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뒤에 가면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다시 정리하면요, 기화열하고 융해열은 항상 흡수, 그 다음에 액화열하고 응고열은 항상 방출이에요. 승화열은 뭐 반반이겠죠. 그리고 밑에 이제 표에다가 마찬가지로 별표 쳐넣고요. 요 조건, 가열하는 조건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열을 흡수해. 그러면은 입자들은 활발해지겠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면서 입자의 별은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그럼 인력은 약해지겠죠. 자,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4번, 5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4번에 1번은 이제 우리가 물을 가열할 때니까 액체하고 기체만 존재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가는 액체, 나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기화고요. 다는 이제 기체가 존재하는 곳이죠.
구간에서는 물이 존재한다. 5가 되겠고 나 구간에서는 가해준 열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5가 되겠고요. 다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나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다는 기체가 된 거죠. X. 다 구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존재한다 그랬는데요.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하는 거는 나가 되겠죠. X. OOXX가 되겠고요. 5번에 물질이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가 변할 때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겠고요. 활발해지니까 입자 배열은 점점점 멀어지면서 불규칙이 되겠죠. 불규칙이 되면서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넘겨주시고요. 126페이지에 얘는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128페이지 실험 먼저 볼게요. 128페이지 물질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측정돼 있어요. 시험관에 이제 로르산이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어요. 로르산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으면 넣고요. 두 번째, 시험관을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넣어서 스탠드와 집게로 고정하고 로르산이 모두 녹을 때까지 기다려요. 로르산이 모두 녹으면 시험관을 꺼내고 이제 온도계를 시험관에 넣어 고정한다. 이제 끓인 다음에 이제 식히는 거죠. 왼쪽에 로르산이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뭐 화장품 같은 데 들어간 건데요. 코코넛 오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약간 미끈미끈한 거고요. 코코넛 오일과 같은 식물성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다. 약간 미끈미끈하고 뭐 이렇게 잘 녹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요. 고체 로르산이 녹아서 액체 로르산이 되면 부피가 늘어난다. 되는데 그 이유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때문이죠. 불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요. 그래프를 이제 해석한 표를 기록한 다음에 해석한 건데요. 밑에 보시면 가와 나 구간이 있는데요. 가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까지 온도 계속해서 낮아지잖아요. 식으면서, 그지? 그리고 나부터는요. 일정한 온도 구간이 나타나요. 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에 표내 보시면요. 4분부터 4.5, 5분 5.5에 43.9도씨로 일정한 온도 구간이 나타났잖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나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요. 로르산이 어느 동안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이유가 밑줄만 해놓으시면 돼요. 로르산이 어느 동안 방출하는 열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즉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액체와 고체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자, 정리 보시면요. 로르산이 응고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까닭은 로르산이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하는 동안 어떤 방출한 열에너지 때문에 로르산의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가 되겠죠. 밑에는 이제 얼음과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실험한 것도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넘겨주시고 이번에 물질을 가열할 때는 이제 흡수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이제 끓인다라는 거고요. 밑에 이제 동그라미 된 거 물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끓임 쪽을 넣는 까닭인데 여기다가 밑줄 할게요. 끓임 쪽이라는 건요. 뭔가를 끓일 때 집어넣는 돌 같은 작은 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끓임 쪽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끓임 쪽을 넣으면요 좀 서서히 끓도록 해줘요. 끓임 쪽이 없으면 이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갑자기 넘칠 수 있거든요. 액체마다. 그래서 끓임 쪽 같은 이제 돌 같은 걸 집어넣으면요 좀 천천히 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일 때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밑줄만 해놓으시고 이건 실험 기법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끓임 쪽을 넣는다.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찬가지인데요. 물을 보시면요. 끓이다 보면요. 100도씨가 됐을 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죠. 그래서 14분부터 22분까지 쭉 해서 100도씨가 되는데 이때가 끓는 점이 되어 있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수증기로 바뀌는 구간이고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온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나 구간 보시면요. 물이 끓는 동안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오른쪽에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물의 상태 변화, 즉 수증기가 되기 때문이죠.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정리 보시면요. 물이 기화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까닭은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흡수한 되겠죠. 흡수한 열 에너지가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가 되겠죠. 밑에 실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일정한 온도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자, 넘겨주시고요. 132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방금 했던 요 그래프가 이제 나와 있고요. 물질이 기체, 액체, 고체로 상태를 그러니까 냉각 조건에서와 그 다음에 가열 조건, 흡수 조건에서의 입자별의 변화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133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고 좀 쉴게요.
자, 이번 볼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됐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죠? 네, 둘 중에 하나예요.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런데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1번에 2번이네요. 3번에 액화열은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액화열을 방출한다. 그죠?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융해열을 흡수한다. 맞고요. 응고열을 방출하면 주변 온도는 높아진다.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 입장에서는 열이 방출되니까 열을 받는 거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2번은요. 4분부터 43.9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네요. 액체가 식으면서 4분부터는 이제 응고가 된 거죠. 0에서 4분까지는 이제 액체 상태만 존재하고 4분, 5분부터는 4분, 5분, 6분에서는 이제 응고가 일어나니까 액체와 고체가 공존한다. 그죠? 2번도 맞고요. 3번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2번에 3번이네요. 응고열 방출이요. 4번은 공존하고 5번은요.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방출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할 때 방출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이번에 3번. 3번은요. 이번에는 물을 냉각한다 그랬으니까 액체와 고체가 되겠죠. 가는 액체, 다는 고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응고가 이루어지는 게 되겠죠. 액체, 고체. 자, 1번의 가 구간에서는 융해 틀렸고 2번 나 구간에서는 공존하니까 틀렸고 가나다로 갈수록 입자 운동은 둔해지니까 틀렸고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되니까 틀렸고 답은 5번이네요. 다 구간보다 가 구간에서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었다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3번에 5번. 4번은요. 이제 얼음을 가열했으니까 고체, 액체, 기체까지 3층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고체, 나는 이제 융해되는 거니까 고체, 액체, 다는 액체, 라는 기화되는 거니까 액체, 기체, 그 다음에 마는 기체가 되겠죠. 답은 4번에 3번 되겠고요. 다 구간에서는 흡수한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되어 있는데요. 흡수한 열 에너지가 이제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건데 모두는 아니겠죠, 그죠? 다 구간은 아니죠. 다는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고 나와 라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 3번 다 구간이 아닌 거죠. 나와 라가 상태 변화. 자, 5번은요. 라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고 5번 되겠죠.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면서 가해준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6번은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이죠. 6번에 1번. 7번은요. 이제 고체 물질을 가열했다가 녹였다가 다시 또 냉각해서 얼리는 거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2층만 나와 있죠. 고체와 액체까지만. 가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간이죠. 틀렸고 나 구간에서는 물질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녹기 시작하고 마 구간에서는 어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다 구간과 라 구간에서의 물질의 상태는 둘 다 액체니까 틀렸고 4번의 마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한다. 여기 맞네요. 7번에 4번 액체와 고체가 함께 존재하겠죠. 바 구간에서는 이제 고체가 됐으니까 입자 배열은 매우 규칙적이 된 거죠. 8번은요. 나 구간에서는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구간이고 융해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1번하고 2번 되겠고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은 점점점 열을 흡수했으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활발해지겠죠. 2번이네요. 그리고 입자 배열은 불규칙이 되겠죠. 8번에 2번. 자, 9번은요. 가는 고체, 나는 액체, 다는 기체가 되겠죠. 가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기억 1번 틀렸고 2번에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틀렸고 나에서 가로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다로 상태가 변할 때 입자 배열은 불규칙되니까 틀렸고 9번 5번인가 보네요. 다에서 가로 상태가 변할 때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네, 9번에 5번. 네, 조금 쉬었다가 10분 조금 이상 좀 쉬었다가 이제 그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얘들을 좀 볼게요.